땅굴안보 국민연합의 한성주 대표님을 오늘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6년 12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세 분의 우리 주일이죠. 오늘 주일인데 신문은 10일 날 토요일 날 걸 놓고서 이제 시사 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즐거운 시사 브리핑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즐겁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 구원하실 줄 믿고 즐거워합니다. 자, 동아일보 12월 10일자 토요일자입니다. 10명의 간첩단이 임원단을 장악하고 있어서 간첩의 신문이 된 동아일보를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10명의 간첩단이 촛불 혁명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했는데 저는 혁명을 지우고 촛불 반란이다라고 썼습니다. 이거는 반란입니다. 그래서 김정은과 김영철의 지령을 따라서 움직였고 박지원과 문재인 여적 간첩이 지휘를 했던 이 촛불 집회입니다. 박 대통령 탄핵안 찬성 234, 반대 56, 압도적 가결돼 직무정지됐다. 민심 압박에 여소도 최소 62명이 찬성을 했다. 야당 국민의 승리다. 개떡이다. 반란군의 승리다. 1차 승리다. 황 총리가 고난대행하고 박 대통령 부덕불찰로 국가혼란 죄송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남겼죠. 자, 국회 간첩이 몇 명이 있어요? 55명. 종북이 몇 명이 있어요? 65명. 도합 몇 명이죠? 120명. 그러면 300명 중에 몇 퍼센트지죠? 40%죠. 네. 이 40%가 또 다른 40%를 1인당 1명씩 가지고 들어가라. 이게 이제 김정은, 김영철의 지령이었죠. 그렇게 해서 234명을 만든 겁니다. 그거 못 만들면 죽을 줄 알아라. 바깥에 죽창부대가 대기하고 깃발이 죽창이죠. 네, 대기하고서 이제 만일 실패했으면 들어가서 찌를 준비를 다 해놓고 이 짓거리를 했죠. 그리고 이것을 경고를 한 것이 김영철이가 김양건이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TV조선의 김민배라고 하는 그 보도본부장 네, 왜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이놈이 이걸로 경고를 했죠. 그래서 그건 방송으로 전 국민들에게 경고한 것이고 이미 죽기는 옛날에 죽었잖아요. 사실상으로는 각 국회의원 이 개 같은 놈들 한 놈 한 놈에게 경고장이 들어갔죠. 니들 그거 반대하면 니들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해서 234명의 반란군이 나온 겁니다. 이제는 계엄령 선포하면 234명 요 새끼들을 잡아서 죽이면 되는 겁니다. 요놈들이 만들었던 광화문의 단두대 요걸 234개를 국회에다 만들어 갖고 요 234명 요놈의 머리를 다 들고 깨는 겁니다. 야, 상해는 더 크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세상에 대통령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120명의 종북 간첩단 플러스 114명의 반란군들이 일으킨 반란이죠. 그래서 촛불 반란이다. 헌재 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 심판 착수한다. 주심으로 강일원 재판관이 지정됐다. 박 대통령 16일까지 답변서 내야 된다. 가결 직후 국무위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반드시 승리하실 겁니다. 새누리 친박 중립의원도 탄핵 동조. 이 엄청난 공격이 왔을 겁니다. 그렇죠. 니들 이거 안 하면은 죽는다. 이게 공갈 협박이 왔을 겁니다. 마치 김용덕 대법원 판사, 그죠? 1심, 2심 박지원 유죄, 그 OK저축은행 돈 받은 거. 근데 3심에서 올해 2월 18일 날 김용덕 대법관이 무죄를 해줬죠. 네, 무죄가 되고 다시 나왔어요. 형사재판에서 1심 유죄, 2심 유죄, 이걸 3심에서 무죄로 바꾸는 확률이 몇 프로라고요? 1% 미만. 1% 미만을 김용덕이가 해주고 이제 부귀와 영화를 찾아서 이제 선거관리위원장까지 앉아있죠. 자, 이 사례가 지금 234명의 개 같은 국회의원들에게 똑같이 적용된 겁니다. 300명 중에. 그래서 니들 죽을 줄 알아. 그 다음에 내 돈 박지원을 통해서 북한의 돈을 얻어먹었던 놈들은 니들 다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해갖고 김영철이 그거 한번 보고 갈까요? 네. 한국과 가장 많은 접촉을 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12월 2일 날 발표된 겁니다. 12월 2일 날. 반면에 그리고 12월 9일 날 이제 투표가 있었고. 맵합니다. 두 사람은 대남 정책과 관련해서 대화냐 도발이냐를 놓고 수시로 부딪혔는데 끔찍한 종말을 그래서 맞았습니다. 김영철이는 김양건이도 죽였다. 니들 못 죽일 줄 아느냐. 위치와 관계를
이채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걸 TV조선 김민배 진도놈 이놈을 통해 갖고 전 국민에게 전 간첩과 종북에게 경고하는 것. 떨어져 나와 팔짱을 낍니다. 김영건이도 죽였다. 김영철이. 김무성, 유승민 니들 못 죽일 줄 아느냐. 니들 똑바로 해라. 그래서 김무성이가 바로 돌아섰어. 미국 해군 분석센터는 김영건은 김정일의 사촌으로 매우 가까운 친구였다고도 했습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그래서 김영철이는 죽인다. 김영건이도 죽였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간 해빙 무드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김영건이하고 틀리다. 김영건이는 온건파였지만 온건파를 죽이고 매파 김영철이는 이들 다 죽인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강경파인 김영철의 목소리가 급격히 커집니다. 김영철이는 이놈이 살인마야.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에 이어 연평도 도발로 남북 긴장 국면을 주도합니다. 놈들이 무모한 도발은 기필코 이놈은 살인마야. 비싼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양측 간의 권력 다툼은 그렇게 해서 지난해 8월 이제 정점으로 김무성이다, 치닫습니다. 유승민이다, 황영철이다, 상장에서 대장으로 복귀한 김영철이 예부장한 나경원이다 다 사건을 경고가 일으키자 들어간 거야. 이들 죽을 줄 알아. 비둘기파인 똑바로 해라. 김영건이 나서 남북 대화로 수습합니다. 이때 김정은은 김영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북한은 도발을 전면 부인한 지 불과 4일 만에 사과를 이제 냈습니다. 경고가 집중적으로 들어갈 거야. 최고 실세 죽을 줄 3인방의 알아라. 전격 장남도 이뤄집니다. 우리 북남 사이 김수남 그 간첩시키는 건 계엄령 선포되면 제일 먼저 죽여야 될 검찰총장이야. 헌법에는 안 들어가죠. 그놈은 아니야. 검찰총장이지. 8.25 남북 합의를 이뤘지만 김영철은 보겠습니다. 최고 존엄만 훼손하고 12월 2일 날 TV조선의 김민배 진도 출신 저 간첩 새끼가 이제 이걸 내보낸 이유는 이제 똑바로 해라. 12월 9일 날 투표할 때 니들 트릿하다가는 다 죽여버린다. 이 경고가 들어가서 120명 종북 간첩단이 한 명씩 끌고 들어와서 234명의 찬성표를 만든 거라. 대단한 거지. 이게 김양건과 김정은의 지령이라는 거지. 박근혜 대통령 가만히 계셨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새누리 친박 중립의원도 탄핵 동조, 김영철의 목숨 위협, 그것을 이제 본 겁니다. 저게 공개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지령으로, 난수표 지령으로 각각 내려갔고, 그 다음에 종북들에게는 간첩들이 갖다가 전달을 했고, 박지원 간첩이 김무성 종북에게, 유승민 종북에게, 나경원 종북에게 이렇게 해서 다 전달해갖고 이들 죽을 줄 알아라. 박 대통령 탄핵 심판 특검 담담히 대응하겠다. 어제 오후 7시 3분부터 직무정지가 됐다. 이게 9일 날이죠. 네. 오늘이 11일이죠. 네. 푹 쉬시면서. 이제는 쉬시면서 이제 계엄령 연구하시면 됩니다. 여기 국회 반란의 여적, 정세균이 저는 국회 반란의 여적이라고 딱지를 붙여줬어요. 이놈이 국회 반란을 지휘했죠. 네. 혼란 수습이냐 정폭이냐 국정의 한 축 시험대 오른 국회. 황교안 체제 경제안보 가시밭길 정세균 국회가 힘 모아야 당부. 민주 내각 사퇴 주장 경고일 뿐 정책협의체 제한 수권정당 행보 여혼란 속 정치권 협치 미지수 야 황대행 국정호흡 관건이 부상됐다. 황대행 황교안 국무총리 국정안정 강조 대국민 담화 거리의 목소리를 위기 극복 동력으로 탄핵 가결 직후 군경 경계 강화 지시를 했고 청와대 아닌 정부 청사서 NSC 회의를 했다. 민주당 이게 추미애 간첩과 문재인 간첩이 끌고 가는 저 민주당 여기가 견제사령탑 시급 임종영 카드 살아나나 그래서 임종영이가 간첩이에요. 금융위원장 이놈이 뭘 했어요? 국회에 나가갖고 한진해운을 죽여야 된다. 그리고 요 말을 간첩을 통해갖고 박근혜 대통령 입에다 넣어줘갖고 한진해운 죽여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한진해운 죽인 겁니다. 우리의 물류, 동맥을 우리 스스로 잘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독일과 불랑선은 어마어마한 돈을 해서 자국의 물류를 살렸어요. 반면에 임종영이라고 하는 간첩 이놈은 우리의 물류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물류 대란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임종영 다음은 총리 차례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임종영을 집어넣어서 임종영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총리도 바꾸자. 이게 불을 보듯이 뻔한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박한철 소장 임기 내 결정 어려워 1월 말입니다. 3월 13일 이전 예상된다. 이정미 재판관 임기 만료.
그래서 여기 보면 박한철 소장은 이제 보수로 보이고 이정미 이 사람은 종북 간첩단의 진보라고 하는데 진보는 종북 간첩단의 표현입니다. 이정미 씨. 그다음에 김이수 이 사람도 종북 간첩단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서기석, 조용호 이런 분들은 보수로 보이고 강일원 씨는 뭐로 보이죠? 이 양반은 중립이라고 보이는 그래서 이 양반이 주심 재판관을 만났죠. 자, 공 넘겨받은 헌재 심판 결정 언제 하느냐. 헌재 어제 첫 재판관 회의를 열었다. 노 전 대통령 때는 63일이 걸렸다. 2개월 걸렸죠. 심판 절차상 1월 말 결정은 무리다. 특검 수사도 2월 말에 끝난다. 법조계 헌재 여론에 민감하다. 촛불 민심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 짓거리를 했어요. 그래서 헌재 재판관 9명들은 철저하게 법리에 의해서 하기를 바라고 네, 그다음에 당신들에게 해야죠. 박지원, 이 문재인, 그다음에 김영철, 김정은이가 이제 이 목숨의 위협을 가할 겁니다. 김용덕이가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이제 3심에서 박지원 무죄다. 이게 2월 18일 날 벌어졌던 일인데 이제 이 9명에게는 집중적인 목숨의 위협이 협박이 들어갈 겁니다. 마치 우리 국회의원 234명이 목숨의 위협을 받아갖고 이걸 했듯이 그걸 이겨내는 역사가 펼쳐져야 됩니다. 네. 당사무하고 다 불태우잖아요. 그래서 박지원, 김영철의 살해 협박, 김용덕 이 사례가 이제 9분의 이 헌법재판관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걸 이겨내자. 그래서 헌재 재판관 3명 중 2명 중 3명은 박 대통령이 임명을 했다. 최재경 방패론 힘들다. 청민정수석을 교체했다. 박 대통령 직무정지 전 인사. 후임의 세월호 특조위 이력. 조대환 이분은 애국자로 보입니다. 네. 민정수석에. 네. 애국차들이 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경제사령탑부터 바로 세우고 이제 최순실 이 덫이 거쳐지니까 네. 이제는 애국자들이 들어갈 길이 열린 겁니다. 그 그렇죠. 이전에는 최순실하고 문고리 3인방 이놈들이 누구죠? 우리 국무총리 후보자 한 분. 문창국 씨를 2014년 6월 4일 날 했을 때 난도질을 했던 것이 그 옆구리에서 문고리 3인방하고 정윤의 최순실 이 라인으로 박지원의 지령이 들어가갖고 이제 그 짓을 한 것을 우리가 이제는 보이는 겁니다. 이제는 박지원이가 인비저블 핸드가 아니고 비저블 핸드입니다. 보이는 손 박지원. 요놈이 덫을 놔갖고 이 덫이 바로 세월호 7시간의 덫이고 최순실 덫이고 따라서 최순실 게이트는 사실상은 박지원 게이트다. 왜 박지원 게이트라고 하느냐. 2002년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아니 그건 다른 얘기고 이때 박근혜 의원을 꼬셔갖고 김정일이를 만나봐라 해서 올려보냈던 자가 박지원입니다. 김대중이고 그래서 올려가면서 백화원 초대소에서 이제 이 수행원들을 집어넣고 미인들을 집어넣고 엑스파일을 만들어갖고 컨트롤을 한 놈이 박지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세월호는 304명을 박지원 이놈의 새끼가 계획적으로 죽였다. 이게 이제 제가 계속 몇 달 동안 떠드는 거예요. 그럼 이 계획적으로 죽은 시나리오를 한번 보세요. 1번 박근혜 대통령이 마이크 잡고 저는 구출해라 이걸 못하게끔 7시간 동안에 셋 어사이드를 시켜라. 최순실이가 했죠. 정윤회가 했죠. 문고리 3인방이 했죠. 그리고 그 7시간 과정 중에 요 간첩 요놈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간첩 요놈들이 다 구조됐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서면으로 요것도 줬죠. 됐다고. 요것도 줬죠. 그러니까 머리도 만지고 들어가야죠. 다 그렇죠. 구조됐는데 네. 이 짓거리를 한 놈이 최순실과 정윤회와 요 문고리 3인방. 1번. 2번. 김장수라고 하는 안보실장이 그러면 대통령 안 나오면 자기가 마이크 잡고 야 해경 들어가라. 그다음에 그렇죠. 해군 들어가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배 집어넣어서 구조해라. 빨리 뛰어내려라. 이걸 할 수 있는데 이놈이 뭐라고 했어요? 간첩이니까 나는 재난통제사령탑 아니다. 따라서 말도 안 돼요. 목숨 앞에 말도 안 이게 돼. 말이지 말도 안 되는데 박영수 특검이 이걸 이제 밝혀야 되는 거야. 그렇지? 나 네. 재난통제사령탑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컨트롤 안 하겠다. 내뺐어. 그다음에 3번. 이준석이라고 하는 이놈이 뭐한 놈이에요? 이놈이 선장이요. 그때 임시선장. 그날따라 임시선장을 집어넣었어. 왜 임시 입에다가 말을 주고 이걸 했겠지. 니는 절대로 구조하면 안 된다. 돈은 나중에 이렇게 해서 전달된다. 따라서 이준석이 너는 하여튼 하면은 마이크 잡고 야 이제 다 탈출해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알았지? 네. 그다음에 니뿐만 아니라 1등 항해사와
기관장까지도 다 끌고서 네가 나가라. 그리고 내비둬라. 이렇게 해서 이준석이가 3번 내뺐다. 4번 맞아요. 1등 항해사 및 기관장 및 거기에 있는 열댓 명 이 선원들이 다 내뺐다. 이게 4번. 그 다음에 5번 거기에 있는 학생들을 지휘하는 인솔자들도 야 나가지 말아라. 여기에 있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해서 아무도 못 나가게끔 했다. 기본 상식이 나가야죠. 수상해. 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놈은 박지원이다. 그리고 박지원 이놈이 4월 16일이니까 4월 16일 한 달 전부터 그 보좌관 9명 요 새끼들이 통화한 내용만 다 하면은 이게 이 시나리오가 다 나올 것이다. 이걸 박용수가 해야 되고 김수남 간첩 검찰총장 이 새끼가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네. 이영렬 중앙지검장 네. 특수본부장 요 새끼가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리고 대통령만 이제 뭐 공범이다, 그러니까 뇌물죄다, 요 짓거리만 하는 놈이 검찰의 요 새끼들이다. 따라서 박용수, 니는 특검이지만 이제 이것을 조사하지 않으면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을 셋어사이드 된 것만 조사한다고 하면 니는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다. 계엄령 선포되면 니 모가지가 이제 광화문에 달릴 것이다. 이야, 나쁜 놈들이네. 자, 그러네요. 다 시나리오가. 자, 경제사령탑부터 바로 세우고 민정관 비상기구 만들어야. 이게 이제 동아일보 10명의 간첩 새끼들이 임종영 세우자 하고 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왜 간첩이니까. 그래서 임종영 세우기에 집착. 야 3당 간첩과 언론 간첩들이 또 간첩 임종영을 집어넣어서 대한민국의 금융 위기를 만들어서 이제 개판치고 이제 대선에서 이기려고 한다. 경제 살리기 확고한 의지 밝혀 금융시장 차분 재개 불확실성주로 안도한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잘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자, 저기 또 민주주의의 소망의 탑 쌓았다. 국민이 이겼다 이렇게 쓴 걸 제가 바꿨습니다. 박지원의 덫에 걸린 민주주의의 반란 국회 사망 선고를 내렸다. 반란 국회. 그래서 120명 간첩 종북 플러스 114명의 이제 협박을 받은 자들이 234명이 이겼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환호하고 있어요. 박근혜를 구속하라. 이게 속았으니까 50대 언론사가 다 간첩 언론사니까. 인원이 좀 줄어든다면. 이놈들이 계속 부러제끼니까 네. 테레비 이거 켜고 이렇게 켜면은 박근혜 죽여야 되겠구나. 탄핵해야 되겠구나. 이걸 똑같이 방영했으니까 여기에 속아서 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김정은과 김영철과 50대 반역 언론사에 춤추는 이 바보들아 하고 여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바보 멍청이 머저리들아 하고 썼어요. 네. 그래서 이야기했듯이 탄핵 가결에 힘받은 특검, 박 대통령 대면 조사 등 탄력. 저는 박영수 특검에다가 종북이라고 하는 계급장을 붙여줬어요. 이맛박에다가. 세월호 7시간 철저 규명 방침. 세월호 7시간을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시나리오를 조사하지 않으면 네. 이놈은 종북이고 간첩이고 북을 위해서 일하는 놈이고 그렇죠. 네. 조사하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그렇죠. 세월호 7시간에 대통령만 따로 떼어서 하면 안 되고 대통령을 셋어사이드 7시간 동안에 이렇게 갖다 놓고 그다음에 김장수라고 하는 간첩 이 안보실장이 이제 나는 사령탑 아니다 하고 그다음에 이준석이 이놈 내빼게 하고 1등 항해사 기관장 다 내빼게 하고 그다음에 꼼짝하지 말아라 하고서 다 붙잡아 놓고서 304명을 수장시킨 이 거대한 그룹을 끌고 가는 자가 박지원이다. 그래서 박지원이를 수사하라. 그걸 수사하는 장모님이 뭐 없을까요? 그래서 계엄령밖에 없어요. 계엄령. 그래서 국민이 서명을 해서라도 안 될까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저 계엄령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대통령이 힘이 없잖아요. 검찰총장 이 새끼가 내가 믿고 세워놨는데 이놈이 간첩일 줄이야. 그럼 계엄령 지금 정교장에서는 못하시잖아. 어떻게? 아니, 계엄령은 하나님께서 하셔요. 하나님께서. 자, 국회 입건 시민들 일상의 정치 꽃을 피우다. 개똥이다. 요 10명의 간첩 동아일보 요 새끼들이 이렇게 타이틀을 해요. 저는 국회 입건 박지원 문재인 반란에 동참했다. 국민들이. 장미꽃까지 그 비싼 장미꽃은 어디서 나냐고. 자, AP 한국 첫 여성 대통령 충격적 추락, 주요 외신 탄핵안 통과, 긴급 속보.
미중 언론 사드 배치 변수 생겼다. 블룸버그 영미 휩쓴 분노 한국 상륙했다. 이젠 헌재가 응답하라. 대한민국 만세 환호. 축제의장된 국회 포위 현장. 시민이 민주주의 수호 개똥이다. 이게 지금 이 간첩 언론들이 벌이는 것이죠. 자, 미 공격용 핵 잠수함 진해에 배치한다. 그래서 승조원 130명, 루이빌 8일 입항한다. 주석 입항했다. 주석궁 타격 가능한 토마호크를 탑재하고 있다. 김정은 오판 말라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 로스앤젤레스급 공격 핵 추진 잠수함 루이빌 해서 있는데 저는 저반 말라 바깥에 있어라. 그다음에 땅굴 포획에 대비하라. 그래서 이게 김장수와 김관진 요 간첩이 시진핑과 김정은이와 함께 이제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네. 자, 필리핀사 한국인이 또 피살됐다고 합니다. 올 들어 8명째. 이 필리핀에 이제 한국인 이 특별 경호가 생겨야 될 판이에요. 네. 계속 죽이고 우리나라가 이러고 있으니 필리핀 가고 다 안 좋은 일만 하나 봐요. 결론입니다. 사설 10명의 간첩단이 써대는 겁니다.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제 국회가 답을 내놓을 때다. 과도기를 이끌어갈 대통령 권한 대행에겐 분명 한계가 있다. 지금 대한민국 앞에 노동, 교육, 금융, 공공부문의 구조개혁과 조선해운산업구조조정이라는 난제가 놓여 있다. 그래서 국회가 더욱 국정 운영의 중요한 축이 돼야 하지만 그런 기대를 걸 수 있을지 솔직히 믿음이 가지 않는다. 이놈들은 경제를 가라앉혀야 되니까. 네.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을 막지 못한 데는 국회가 감시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도 크다. 아니다. 국회와 박지원이가 덫을 놓았다. 그래서 계속 뿔코 갖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 자, 국회가 감시 이번 사태가 백일화에 드러난 것도 언론 취재 덕이고 박 대통령 언론 취재 덕은 개떡이다. 저놈이 누구죠? 손석희라고 하는 놈이 태블릿 PC도 이제 이 최순실은 쓸 줄도 모른대요. 그렇죠. 할머니가 오영태 씨가 최순실 씨는 태블릿 PC 쓸 줄도 모른다. 그러니까 남의 거 가져다가 이걸 여기다 갖다 뒤집어 씌우고 이걸 또 어디 쓰레기통에서 주웠다고 손석희가 개똥 같은 얘기를 하고 그래서 계엄령 선포해서 손석희 이 새끼부터 때려잡아야 되는 시대의 언론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참 미스로 때랑 집권 여당의 새누리당의 책임이 특히 무겁다. 박 대통령을 업고 권력의 떡고물이나 챙긴 친박은 자기를 도모하기 전에 국민 앞에 섰고 대제해야 한다. 4.13 총선에서 혹독한 심판을 받고도 새누리당은 반성은커녕 친박 비박으로 갈려 싸움질하기에 바빴다. 개떡이다. 비박의 12명의 간첩과 29명의 이 종북 도합 41명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놈들이 계속 친박을 물고 뜯고 대통령에게 충성하면 안 된다. 우리끼리 해야 된다. 이게 지금까지 와서 4마리의 이 종북단 나경원이하고 황영철이하고 김무성하고 유승민이가 지금 이 234명을 만들어낸 1등 공헌자가 됐죠. 북에 가서 상을 받을지 몰라도 니들은 북이 통일해도 제일 먼저 모가지가 달아날 놈이고 계엄령 선포돼도 제일 먼저 목이 달아날 놈들이다. 네. 헌재 국가 바로 세울 결정 신속히 내려야. 그래서 이것도 이 10명 간첩 새끼들이 헌재 국가 바로 세울 결정 신중히 내려야.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죠? 신속히 내려야. 이게 뭐예요? 문재인이 대통령 만들겠다고? 그래서 신중히를 왜 신속히라고 쓰느냐 이 개떡아. 이게 애들도 이건 안다. 반역 언론 10명 간첩 동화가 하는 얘기다.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헌재의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으로 조대한 변호사를 임명했다. 법적 다툼을 해보겠다는 결심이다. 대통령직을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길인지 마지막으로 깊이 숙고해 주기 바란다. 그래서 10명 간첩의 이 동화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글을 썼죠. 네, 어제 술도 막 마시고 계엄령 선포하면은 니들 동아일보사부터 무너뜨리고 조선일보사, 중앙일보사 다 무너뜨릴 것이다. 여러분들아 한결에 것 없이. 자,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 여러분, 당신들이 50대 이 간첩 언론에 속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위중하지 않습니까? 50대 언론사가 똑같이 이제 몇 명 모였다, 100만 모였다, 190만 모였다, 234만 모였다, 이 짓거리 하는 거 못 봐요?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50대 언론사가 똑같이 보도 지침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대한민국의 언론은
자유민주주의 언론입니까? 북조선 언론입니까? 그죠? 자, 그래서 저 앞에 붙어 있는 계엄령을 선포하라가 이제 국민의 명령이 돼야 됩니다. 예? 이제는 계엄령을 선포하라. 그렇지. 네. 자, 그래서 이제는 프랜카드를 계엄령 선포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바로 그렇게 그거예요. 먼저 주문했어요. 바로 네, 그거예요. 선포하라. 그래서 이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통령께, 국무총리께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이죠. 그다음에 60만 대군에게 계엄령 선포하라. 이 국민이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계엄령 아니면은 안철수와 원숭이와 그다음에 문죄인과 심상정과 박지원과 이 간첩과 추미애 이 간첩과 종북들을 때려잡을 힘이 없잖아. 이 새끼들이 다 권력을 갖고 있는데. 아주 심각해요. 그지? 그다음에 국내 김수남이라고 하는 검찰총장 독점적 기소권을 가지고 박지원 저 새끼를 잡아놓지 않고 또 문재인이라고 하는 놈이 2007년도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뭘 했어요? 주권 국가가 유엔에 가서 투표하는 걸 적국의 수장 김정일에게 가서 찬성할까요? 반대할 거요를 물은 놈을 이 놈을 붙잡아다가 이제는 수사해야 될 김수남 검찰총장 이 새끼가 수사를 안 하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종북 간첩단에 의해서 넘어갔죠. 안보에 관심이 없어요. 너무나 자, 그래서 5천만 국민 여러분 이제는 제발 정신 차려요. 그리고 50대 이 언론사 이 간첩 새끼들이 내보내는 거 보지 말아요. 이 신문 딱지도 보지 말아요. 보지 말고 한성주 장군의 시사 브리핑을 봐요. 그렇지. 돈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계엄령 조선일보는 선포하라고 보지 말아요. 이제는 다 외쳐대요. 그래야지 나라 동아일보, 살리는데. 조선일보 볼 필요 없어요. 대통령님 이제 잠시 계시는 동안에 계엄령을 연구하시고 그다음에 장군단들과 만나서 이제는 계엄령 선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는 이거 하셔요. 이제 국민들이 분노한 국민들이 계엄령을 선포하라 들고 나와서 이제는 외치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그리고 헌재 이제 대한민국의 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이 여건을 헌재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님, 계엄령뿐입니다. 지금은 모든 고난을 다 내려놓고 있지만 고난 대행이신 우리 황교안 국무총리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일들을 꼭 하실 겁니다. 대통령님, 탄핵 반대입니다. 우리는 정말 대통령님을 꼭 지켜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정말 많은 인파가 왔는데 또 이게 보도는 스쳐 지나가서 한 몇 분 정도, 한 군데 정도밖에 안 했을 거라 분명히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날마다 틀어주는 그런 촛불 집회에 비해서 뭐 한두 번 지나가고 말아버리는 이런 촛불의 민심이 아니고 태극기의 민심 이제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계엄령 선포하셔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 누가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절대 탄핵 무효입니다. 탄핵 반대입니다. 감사합니다. 010-5368-1782 010-5368-1782입니다. 감사합니다. 날 투표할 때 니들 트릿하다가는 다 죽여버린다. 이 경고가 들어가서 120명 종북 간첩단이 한 명씩 끌고 들어와서 234명의 찬성표를 만든 거라. 대단한 거지. 이게 김양건과 김정은의 지령이라는 거지.
박근혜 대통령 가만히 계셨죠. 자, 그 다음에 또 네.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새누리 친박 중립의원도 탄핵 동조, 김영철의 목숨 위협, 그것을 이제 본 겁니다. 저게 공개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지령으로, 난수표 지령으로 각각 내려갔고, 그 다음에 종북들에게는 간첩들이 갖다가 전달을 했고, 박지원 간첩이 김무성 종북에게, 유승민 종북에게, 나경원 종북에게 이렇게 해서 다 전달해갖고 이들 죽을 줄 알아라. 박 대통령 탄핵 심판 특검 담담히 대응하겠다. 어제 오후 7시 3분부터 직무 정지가 됐다. 이게 9일 날이죠. 네. 오늘이 11일이죠. 네. 푹 쉬시면서. 이제는 쉬시면서 이제 계엄령 연구하시면 됩니다. 여기 국회 반란의 여적, 정세균이 저는 국회 반란의 여적이라고 딱지를 붙여줬어요. 이놈이 국회 반란을 지휘했죠. 네. 혼란 수습이냐 정폭이냐 국정의 한 축 시험대 오른 국회. 황교안 체제 경제안보 가시밭길 정세균 국회가 힘 모아야 당부. 민주 내각 사퇴 주장 경고일 뿐 정책협의체 제한 수권 정당 행보. 여혼란 속 정치권 협치 미지수. 야 황대행 국정호흡 관건이 부상됐다. 황대행 황교안 국무총리 국정안정 강조 대국민 담화. 거리의 목소리를 위기 극복 동력으로 탄핵 가결 직후 군경 경계 강화 지시를 했고 청와대 아닌 정부 청사서 NSC 회의를 했다. 민주당 이게 추미애 간첩과 문재인 간첩이 끌고 가는 저 민주당 여기가 견제 사령탑 시급 임종용 카드 살아나나. 그래서 임종혁이가 간첩이에요. 금융위원장 이놈이 뭘 했어요? 국회에 나가갖고 한진해운을 죽여야 된다. 그리고 요 말을 간첩을 통해 갖고 박근혜 대통령 입에다 넣어줘갖고 한진해운 죽여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한진해운 죽인 겁니다. 우리의 물류, 동맥을 우리 스스로 잘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독일과 불랑선은 어마어마한 돈을 해서 자국의 물류를 살렸어요. 반면에 임종혁이라고 하는 간첩 이놈은 우리의 물류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물류 대란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임종용 다음은 총리 차례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임종영을 집어넣어서 임종영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총리도 바꾸자. 이게 불을 보듯이 뻔한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내려놓으려고. 자, 박한철 소장 임기 내 결정 어려워 1월 말입니다. 3월 13일 이전 예상된다. 이정미 재판관 임기 만료. 그래서 여기 보면 박한철 소장은 이제 보수로 보이고 이정미 이 사람은 종북 간첩단의 진보라고 하는데 진보는 종북 간첩단의 표현입니다. 이정미 씨. 그다음에 김이수 이 사람도 종북 간첩단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서기석, 조용호 이런 분들은 보수로 보이고 강일원 씨는 뭐로 보이죠? 이 양반은 중립이.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한성주 대표님을 오늘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6년 12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세 분의 우리 주일이죠. 오늘 주일인데 신문은 10일 날 토요일 날 걸 놓고서 이제 시사 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즐거운 시사 브리핑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즐겁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 구원하실 줄 믿고 즐거워합니다. 자, 동아일보 12월 10일자 토요일자입니다. 10명의 간첩단이 임원단을 장악하고 있어서 간첩의 신문이 된 동아일보를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10명의 간첩단이 촛불 혁명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했는데 저는 혁명을 지우고 촛불 반란이다라고 썼습니다. 이거는 반란입니다. 그래서 김정은과 김영철의 지령을 따라서 움직였고 박지원과 문재인 여적 간첩이 지휘를 했던 촛불 집회입니다. 박 대통령 탄핵안 찬성 234, 반대 56, 압도적 가결돼 직무 정지됐다. 민심 압박에 여소도 최소 62명이 찬성을 했다. 야당 국민의 승리다. 개떡이다. 반란군의 승리다. 1차 승리다. 황 총리가 고난대행하고 박 대통령 부덕불찰로 국가혼란 죄송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남겼죠. 자, 국회 간첩이 몇 명이 있어요? 55명. 종북이 몇 명이 있어요? 65명. 도합 몇 명이죠? 120명. 그러면 300명 중에 몇 %지죠?
40%죠. 네. 이 40%가 또 다른 40%를 1인당 한 명씩 가지고 들어가라. 이게 이제 김정은, 김영철의 지령이었죠. 그렇게 해서 234명을 만든 겁니다. 그거 못 만들면 죽을 줄 알아라. 바깥에 죽창부대가 대기하고 깃발이 죽창이죠. 네, 다 대기하고서 들어가더라. 이제 만일 실패했으면 들어가서 찌를 준비를 다 해놓고 이 짓거리를 했죠. 그리고 이것을 경고를 한 것이 김영철이가 김양건이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TV조선의 김민배라고 하는 그 보도본부장 네, 왜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이 이놈이 주제부터. 이걸로 경고를 했죠. 그래서 네. 그건 방송으로 전 국민들에게 경고한 것이고 이미 죽기는 옛날에 죽었잖아요. 사실상으로는 각 국회의원 이 개 같은 놈들 한 놈 한 놈에게 경고장이 들어갔죠. 니들 그거 반대하면 니들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해서 234명의 반란군이 나온 겁니다. 이제는 계엄령 선포하면 234명 요 새끼들을 잡아서 죽이면 되는 겁니다. 네. 요놈들이 만들었던 광화문의 단두대 요걸 234개를 국회에다 만들어 갖고 요 234명 요놈의 머리를 다 들고 깨는 겁니다. 야, 상해는 더 크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세상에 대통령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120명의 종북 간첩단 플러스 114명의 반란군들이 일으킨 반란이죠. 그래서 촛불 반란이다. 헌재 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 심판 착수한다. 주심으로 강일원 재판관이 지정됐다. 박 대통령 16일까지 답변서 내야 된다. 가결 직후 국무위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네.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네. 반드시 승리하실 겁니다. 새누리 친박실과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 1번, 2번 김장수라고 하는 안보실장이 그러면 대통령 안 나오면 자기가 마이크 잡고 야 해경 들어가라. 그다음에 그렇죠. 해군 들어가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배 집어넣어서 구조해라. 빨리 뛰어내려라. 이걸 할 수 있는데 이놈이 뭐라고 했어요? 간첩이니까 나는 재난통제사령탑 아니다. 그 지금 말도 안 돼요. 목숨 앞에 말도 안 이게 돼. 말이지 말도 안 되는데 박영수 특검이 이걸 이제 밝혀야 되는 거야. 그지? 나 네. 재난통제사령탑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컨트롤 안 하겠다. 내뺐어. 그다음에 3번. 이준석이라고 하는 이놈이 뭐한 놈이에요? 이놈이 선장이요. 그때 임시 선장인데 선장. 임시 그날따라 임시 선장을 집어넣었어. 왜 임시 입에다가 말을 주고 이걸 했겠지. 니는 절대로 구조하면 안 된다. 돈은 나중에 이렇게 해서 전달된다. 따라서 이준석이 너는 하여튼 하면은 마이크 잡고 야 이제 다 탈출해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알았지? 네. 그다음에 니뿐만 아니라 1등 항해사와 기관장까지도 다 끌고서 네가 나가라. 그리고 내비둬라. 이렇게 해서 이준석이가 3번 내뺐다. 4번 맞아요. 1등 항해사 및 기관장 및 거기에 있는 10명 이 선원들이 다 내뺐다. 이게 4번. 그다음에 5번 거기에 있는 학생들을 지휘하는 인솔자들도 야 나가지 말아라. 여기에 있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해서 아무도 못 나가게끔 했다. 기본 상식이 나가야죠. 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놈은 박지원이다. 그리고 박지원 이놈이 4월 16일이니까 4월 16일 한 달 전부터 그 보좌관 9명 요 새끼들이 통화한 내용만 다 하면은 이게 이 시나리오가 다 나올 것이다. 이걸 박용수가 해야 되고 김수남 간첩 검찰총장 이 새끼가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네. 이영렬 중앙지검장 네. 특수본부장 요 새끼가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리고 대통령만 이제 뭐 공범이다, 그러니까 뇌물죄다, 요 짓거리만 하는 놈이 검찰의 요 새끼들이다. 따라서 박용수, 니는 특검이지만 이제 이것을 조사하지 않으면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을 셋어사이드 된 것만 조사한다고 하면 니는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다. 계엄령 선포되면 니 모가지가 이제 광화문에 달릴 것이다. 이야, 나쁜 놈들이네. 그러네요. 다 시나리오가. 자, 경제사령탑부터 바로 세우고 민정관 비상기구 만들어야. 이게 이제 동아일보 10명의 간첩 새끼들이 임종령 세우자 하고 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왜 간첩이니까. 그래서 임종령 세우기에 집착. 야 3당 간첩과 언론 간첩들이 또 간첩 임종령을 집어넣어서 대한민국의 금융 위기를 만들어서 이제 개판치고 이제 대선에서 이기려고 한다. 경제 살리기 확고한 의지 밝혀 금융시장 차분 재개 불확실성 주로 안도한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잘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자, 저기 또 민주주의의 소망의 탑 쌓았다. 국민이 이겼다 이렇게 쓴 걸 제가 바꿨습니다. 박지원의 덫에 걸린 민주주의의 반란 국회 사망 선고를 내렸다.
반란국회. 그래서 120명 간첩 종북 플러스 114명의 이제 협박을 받은 자들이 234명이 이겼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환호하고 있으라고 보이는 그래서 이 양반이 주심 재판관을 했죠. 자, 공 넘겨받은 헌재 심판 결정 언제 하느냐. 헌재 어제 첫 재판관 회의를 열었다. 노 전 대통령 때는 63일이 걸렸다. 2개월 걸렸죠. 심판 절차상 1월 말 결정은 무리다. 특검 수사도 2월 말에 끝난다. 법조계 헌재 여론에 민감하다. 촛불 민심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 짓거리를 했어요. 그래서 헌재 재판관 9명들은 철저하게 법리에 의해서 하기를 바라고 네, 그다음에 당신들에게 해야죠. 박지원, 이 문재인, 그다음에 김영철, 김정은이가 이제 이 목숨의 위협을 가할 겁니다. 김용덕이가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이제 3심에서 박지원 무죄다. 이게 2월 18일 날 벌어졌던 일인데 이제 이 9명에게는 집중적인 목숨의 위협이 협박이 들어갈 겁니다. 마치 우리 국회의원 234명이 목숨의 위협을 받아갖고 이걸 했듯이 그걸 이겨내는 역사가 펼쳐져야 됩니다. 네. 당사무하고 다 불태우잖아요. 그래서 박지원, 김영철의 살해 협박, 김용덕 이 사례가 이제 9분의 이 헌법재판관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걸 이겨내자. 그래서 헌재 재판관 3명 중 2명 중 3명은 박 대통령이 임명을 했다. 최재경 방패론 힘들다. 청민정수석을 교체했다. 박 대통령 직무정지 전 인사. 후임의 세월호 특조위 이력. 조대환 이분은 애국자로 보입니다. 네. 민정수석에. 네. 애국자들이 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경제사령탑부터 바로 세우고 이제 최순실 이 덫이 거쳐지니까 네. 이제는 애국자들이 들어갈 길이 열린 겁니다. 그 이전에는 최순실하고 문거리 3인방 이놈들이 누구죠? 우리 국무총리 후보자 한 분. 문창국 씨를 2014년 6월 4일 날 했을 때 난도질을 했던 것이 그 옆구리에서 문거리 3인방하고 정윤의 최순실 이 라인으로 박지원의 지령이 들어가고 이제 그 짓을 한 것을 우리가 이제는 보이는 겁니다. 이제는 박지원이가 인비저블 핸드가 아니고 비저블 핸드입니다. 보이는 손 박지원. 요놈이 덫을 놔갖고 이 덫이 바로 세월호 7시간의 덫이고 최순실 덫이고 따라서 최순실 게이트는 사실상은 박지원 게이트다. 왜 박지원 게이트라고 하느냐. 2002년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아니 그건 다른 얘기고 이때 박근혜 의원을 꼬셔갖고 김정일이를 만나봐라 해서 올려보냈던 자가 박지원입니다. 김대중이고 그래서 올려가면서 백화원 초대소에서 이제 이 수행원들을 집어넣고 미인들을 집어넣고 엑스파일을 만들어갖고 컨트롤을 한 놈이 박지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세월호는 304명을 박지원 이놈의 새끼가 계획적으로 죽였다. 이게 이제 제가 계속 몇 달 동안 떠드는 거예요. 그럼 이 계획적으로 죽은 시나리오를 한번 보세요. 1번 박근혜 대통령이 마이크 잡고 저는 구출해라 이걸 못하게끔 7시간 동안에 셋 어사이드를 시켜라. 최순실이가 했죠. 정윤회가 했죠. 문고리 3인방이 했죠. 그리고 그 7시간 과정 중에 요 간첩 요놈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간첩 요놈들이 다 구조됐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서면으로 요것도 줬죠. 됐다고. 요것도 줬죠. 그러니까 머리도 만지고 들어가야죠. 다 그렇죠. 구조됐는데 네. 이 짓거리를 한 놈이 최순 중립의원도 탄핵 동조. 이 엄청난 공격이 왔을 겁니다. 그렇죠. 니들 이거 안 하면은 죽는다. 이게 공갈 협박이 왔을 겁니다. 마치 김용덕 대법원 판사, 그죠? 1심, 2심 박지원 유죄, 그 OK저축은행 돈 받은 거. 근데 3심에서 올해 2월 18일 날 김용덕 대법관이 무죄를 해줬죠. 네, 무죄가 되고 다시 나왔어요. 형사재판에서 1심 유죄, 2심 유죄, 이걸 3심에서 무죄로 바꾸는 확률이 몇 프로라고요? 1% 미만. 1% 미만을 김용덕이가 해주고 이제 부귀와 영화를 찾아서 이제 선거관리위원장까지 앉아있죠. 자, 이 사례가 지금 234명의 개 같은 국회의원들에게 똑같이 적용된 겁니다. 300명 중에. 그래서 니들 죽을 줄 알아. 그 다음에 내 돈 박지원을 통해서 북한의 돈을 얻어먹었던 놈들은 니들 다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해갖고 김영철이 그거 한번 보고 갈까요? 네.
한국과 가장 많은 접촉을 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12월 북한 2일 날 대남 발표된 라인에서 겁니다. 비둘기 12월 파로 2일 날. 분류됩니다. 반면에 그리고 12월 김영철은 9일 날 편안한 이제 폭침의 투표가 주범으로 있었고 매파입니다. 두 사람은 대남 정책과 관련해서 딱 일주일 대화냐 전에 도발이냐를 놓고 북한 수시로 지렛대 부딪혔는데 발목 부러졌잖아요. 끔찍한 자, 종말을 그래서 맞았습니다. 김영철이는 김양건이도 북한 죽였다. 본부에서 두 니들 못 사람이 죽일 줄 차지하는 아느냐. 위치와 관계를 이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걸 TV조선 김민배 진도놈 이놈을 통해 갖고 전 국민에게 전 간첩과 정부에게 경고하는 거야. 떨어져 나와 팔짱을 낍니다. 김양건이도 죽였다. 김영철이. 김무성, 유승민이 니들 못 죽일 줄 아느냐. 니들 똑바로 해라. 그래서 김무성이가 바로 2015년 돌아섰어. 말 미국 해군 분석센터는 김양건은 박지원이가 바로 김정일의 돌아섰다. 사촌으로 매우 가까운 친구였다고도 했습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그래서 김영철이는 죽인다. 김양건이도 죽였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간 해빙 무드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김양건이하고 틀리다. 김양건이는 온건파였지만 온건파를 죽이고 매파 김영철이는 니들 다 죽인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강경파인 김영철의 목소리가 급격히 커집니다. 김영철이는 이놈의 살인마야.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에 이어 천안함 연평도 폭침과 도발로 남북 긴장 국면을 주도합니다. 놈들이 무모한 도발은 기필코 이놈은 살인마야. 값비싼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양측 간의 권력 자, 다툼은 그렇게 해서 지난해 8월 이제 정점으로 김무성이다, 치닫습니다. 유승민이다, 황영철이다, 상장에서 그다음에 대장으로 복귀한 김영철이 예쁘장한 북한 나경원이다 지뢰 다 사건을 경고가 일으키자 들어간 거야. 니들 죽을 줄 알아. 비둘기파인 똑바로 해라. 김양건이 나서 남북 대화로 수습합니다. 이때 김정은은 김양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북한은 그래서 도발을 지금 전면 부인한 헌법재판관 지 불과 9명에 사흘 만에 대해서 사과를 이제 했습니다. 경고가 집중적으로 들어갈 최고 거야. 실세 죽을 줄 3인방의 알아. 전격 방남도 이뤄집니다. 우리 북남 사이 김수남 그 간첩 새끼는 그건 계엄령 선포되면 제일 먼저 죽여야 될 검찰총장이야. 헌법에는 안 들어가죠. 그놈은 아니야. 검찰총장이지. 8.25 남북 합의를 이뤘지만 여기까지 김영철은 보겠습니다. 최고 존엄만 훼손하고 12월 2일 날 조선 TV조선의 김민배 진도 출신 저 간첩 새끼가 이제 이걸 내보낸 이유는 이제 똑바로 해라. 12월 9일